좋은 거 있냐고 물어봐도 딱히 없다 그러고. 근데 저 중소기업에서 좋은 거를 찾기가 진짜 힘들어. 왜냐면은 너네들이 생각하는 복지 이하의 복지를 받거든. 그래서 막 뭐 좋은 게 있냐라고 했을 때 그나마 좋은 거는 퇴근을 정시해야 한다. 약간 이런 게 좋은 거다 보니까 좀 힘들지. 중소기업은 솔직히 내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취업하는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도 이거야. 그럼 아직 계속 1년차 때마다 계속 네네. 업무를 옮기셨으니까 네네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새로운 업무를 하시는 거고 새로운 환경을 가시는 거니까 그 이직을 하면서 이직을 괜히 했다 후회했던 적은 없나요? 후회했던 적 있죠. 일단 철강회사에서 이제 식품회사로 넘어갔을 때 처음에 한두 달은 좋죠, 당연히. 네. 한두 달은 군대식 문화도 없고 네. 이제 자유롭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연봉이 낮아졌으니까 그만큼 네. 타격을 입는 거죠, 생활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쓰다가 갑자기 한 달에 50만 원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느 회사를 가든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두 번째 회사에서 세 번째 회사로 넘어왔을 때는 네. 이 회사를 선택한 계기는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이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사장님이 면접을 봤을 때 굉장히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뭐 중소기업이지만 뭐 네가 월급을 못 받고 그럴 일은 없다. 그리고 네가 하는 만큼에 따라서 너에게 회사에서 이런 복지가 나갈 거다. 네.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그걸 느끼고 있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만큼 회사에서 이렇게 대가가 돌아오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회사를 선택한 게 저는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깨닫는 건 없어요? 이직을 하면서 어떤 분위기가 나한테 맞고, 그러니까 이직을 하면 좋은지 아니면은 그걸 좀 참으면서 그걸 적응하는 게 맞는 건지. 이직은 하는 게 좋습니다. 참는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왜냐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위에서부터 이미 군대식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아래 직원들끼리 친하게 그 환경을 바꿔보겠다고 나서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문화가 맞지 않는다면 떠나는 게 맞죠. 옛날에도 뭐 네. 중이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중소기업에서 조금 굉장히 안 좋은 좀 그런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 문화가 뭐냐면 문화라기보다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중소기업 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중소기업은 그 사장님의 직계 가족이 그 회사에 있다.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비추천드립니다. 능력이 좋은 분이실 수도 있잖아요. 능력이 좋은 분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대부분 제가 느꼈을 땐 많았고, 그리고 나이에 비해 높은 직급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안 좋을 뿐더러, 그러니까 만약에 제 부하 직원이 사장님 아들이에요. 네. 마음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한마디로 그냥 개판됩니다. 진짜 개판돼요. 자, 약간 서열도 사라지고 네. 좀 분명히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직급이 낮은데 이 사람을 마음대로 못 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불편한 관계네요. 불편한 관계고, 일단 그게 사내 정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 라인을 탔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가족이 있는 회사는 전 웬만하면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갑질도 어느 정도 있고. 다른 부분도 또 있어요? 이런 회사 분위기가 느껴진다면 네. 그냥 빠르게 마음을 접고 그냥 이직이나 퇴사를 하는 게 좋다.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일단 군대 문화인 데는 무조건 피하세요. 군대 문화인 데를 피하라는 이유는 그 군대 문화는 뭐 말이 좋게 얘기해서 군대 문화지 솔직히 노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너는 이거 해, 이거 할 때까지 집에 가지 마. 제가 진짜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너 이거 할 때까지 집에 가지 마. 저 그날 제가 8시에 출근해서 집에 11시 반에 퇴근을 했어요. 그 업무를 다 할 때까지.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군대식 문화라서 이거를 만약에 안 하면 하극상이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그 분위기 예. 내에서도. 분위기 내에서도 하극상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네. 제가 만약에 시키는 일을 안 했다 하면은 이 분위기 내에서 이미 저는 아주 몹쓸 사람이 돼 있는 거죠. 나고자 어,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군대 문화인데는 웬만하면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군대인 문화라고 얼핏 그 뭐 평점이나 인터넷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나는 군대에서 생활을 많이 해봤고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네. 생각보다 심하면 그냥 바로 퇴사를 하는 게 더 좋은 거겠네요. 참아봤자 좋을 게 없는. 참아봤자 좋을 게 없죠. 그리고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군대 문화가 자기한테 맞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군대에 재입대를 하시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재입대를 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군대식 문화가 맞으면. 예, 군대식 군인을 문화가 차라리- 맞으면 차라리 군인이 낫습니다. 군인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네. 군대 문화가 맞고 그만큼의 대우와 복지를 받을 수 있으면 맞죠, 맞죠. 군인이 최고죠. 선임분들의 받는 연봉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어느 정도. 그럼 그걸 봤을 때 네. 그거에 대한 느낌은 어땠어요? 뭐 대기업에 보통 받는 연봉이나 지금 중소기업에서 받는 뭐 10년 뒤, 5년 뒤에 그분들 직급의 연봉에 딱 비례했을 때 이 정도면은 또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너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지. 솔직히 말하면 턱없이 부족하진 않아요. 생활하면서 살만합니다. 굉장히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딱 적당한 부분이에요. 적당한 수준이 저희 회사는 이전 회사들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회사는 적당한 선인데 사람이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욕심의 크기에 따라서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는 그 사람의 욕심에 따라 다르죠. 연봉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받으셨어요? 일단 처음 다녔을 때 철강 회사에서는 연봉을 한 처음에 3,500만 원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 지방인 거죠? 네, 회사가 지방. 다? 네.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3,500만 원을 저는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았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일을 해보니까 네. 아, 많은 연봉이 아니었습니다. 아, 연봉이 높으면 그만큼 일이 힘이 듭니다. 그만큼 돈을 괜히 준다고 하지 않죠. 예, 그만큼 일을 시킵니다. 두 번째 회사는 그럼 어땠어요? 식품회사는 연봉 굉장히 짰죠. 2,900만 원, 2,800만 원, 2,800만 원 선이었는데 그럼 예. 연봉이 엄청 낮아진 거잖아요. 예, 그쵸. 근데 낮아지면서까지 이직을 했던 이유는 뭐예요? 아,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철강 회사에서는 좀 인명 사고가 좀 굉장히 좀 빈번한 편입니다. 예,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 네. 그거를 보다가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돈을 버는 이유가 네. 나를 위해서 버는 건데 나를 이렇게 다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사무직이었는데 네. 중소기업 그때도 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현장이랑 사무를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지원 나가듯이 예, 나가서 그렇죠. 도와주는 거군요. 예, 도와주는 식으로.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뭐 예를 들어 면접을 불렀는데 네. 면접 준비도 뭐 안 되어 있고 네네. 뭐 약간 의외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일단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적은 진짜 철강회사에서 제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어떤 일을 당했었냐면 저희 회사 그 철강회사에서 철강회사를 다닐 때 그 회사를 다니던 부장님이 아마 퇴사를 하시고 다른 회사를 차렸어요. 네. 전 그 부장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장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진도에서 한다는데 네. 예, 그날 억지로 끌려갔다 왔습니다. 아, 저는 처음 알지도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서 네. 제가 거기서 서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막내가 가서 일 좀 해라 해서 거기서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자마자 서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야 너 저것 좀 갖고 와라. 저것 좀 갖고 와라. 제가 그때 자괴감 진짜 많이 들었죠. 아, 내가 이러면서 이 회사를 다녀야 되냐. 그 보통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하기 전에 뭐 스펙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배우면서 이직을 노려라. 중소기업은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일을 네. 한 사람이 다 하니까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쵸.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회사에 있어서도 네. 저희 회사는 이제 하청업체라고 하죠. 2차 현대자동차의 2차 벤더입니다. 2차 벤더 네. 회사인데 저희 2차 벤더에서 일을 하다가 1차 벤더인 업체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솔직히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고 실력이란 부분보단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여기서 사람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그 1차 벤더 사람들한테 눈에 띄어야 되고 네. 또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실수도 없어야 되고 네. 좀 이런 부분을 그 1차 벤더에서 알아줘야지 그걸 그 부분을 인정을 받아야지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이 회사에서 인정받는다고 무조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기는 이제 4년제를 나와서 아니면 또 전문대를 나와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이력서를 계속 넣고 있는데 네네. 뭐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연락이 오고 대기업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기업에서는 계속 지금 막 낙제해서 떨어져서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대기업보다는 눈을 낮춰서 그래도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좀 평이 좋은 그런 데를 좀 봐야 되는지. 제가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도 대기업을 위주로 보다가 네. 결국 중소기업을 들어간 케이스인데 네. 이거는 기다림의 싸움이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그 대기업에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고 좀 더 내가 눈을 낮춰야겠다라고 하기보단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일단 처음 시작을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일단 대우가 틀리거든요. 전 처음 출발선이 틀리기 때문에 네. 만약 제가 시간을 돌려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제 중소기업으로 처음 시작을 하지 않고 네.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좀 더 높은 회사에서 시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을 그럼 1년 동안 공백을 가졌는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떤 식으로 해소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네. 집에 아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아마 집에 계실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에,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에 있을 텐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거의 친구들 만나서 그냥 하소연하는 거 이게 답니다. 왜냐면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불안하고 뭐 주변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은 취업을 했는데 나는 아직 취업을 못했다는 그 불안감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로 돌아오거든요. 저 같은 네. 경우는 그때 진짜 우울해서 와 이럴 거면은 그냥 공사판 가서 네. 노가다라도 해야 되나 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 시기가 가장 살면서 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니던 그럼 시기보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생각하면은 네. 그나마 좀 뭔가 그 마음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마음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는 겁니다. 뭐 하나에 집중을 해야 돼요. 뭐 하나 집중을 해서 성과를 이뤄내야지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거를 위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확실한 예. 그 마음가짐이 딱 예. 있어야겠네요. 확실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는 무언가를 해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력서만 쓴다고 끝이 아닙니다.